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저의 그러한 자가 치유기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모두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 몸으로 겪은 그런 모든 경험과 수년의 어떤 노하우가 다 담긴 방법이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근데 저는 현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했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치주염 환자분들은 혈당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많아요. 치주염 환자분들은 이게 치주염이 좀 오래되면은 당뇨가 돼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은 치주염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당뇨와 치주염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관계예요. 치주염이 당뇨를 악화시키고 당뇨가 치주염을 악화시키고 서로 악화시키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 혈당의 불안정성이 있다 보면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혈액에서도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 모든 염증이 이제 치주염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 현미식을 하셔야 됩니다. 현미는 GI 지수가 100미보다 낮아가지고, 빵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낮아가지고 이제 포도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안정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게 해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주염에는 무조건 현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트 음식, 과도한 기름과 또 육류, 이러한 것들은 또 피를 탁하게 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치주염을 치료할 때는 최대한 채식을, 그리고 자연식, 유기농 이제 채소로 만든 것을 드셔야 되고요. 당연히 뭐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뭐 이온 음료수들, 또 당연히 이 술이 굉장히 이제 큰 문제거든요. 간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간에서 해주는 해독 역할을 못하게 하게 돼서 염증 제거가 안 되거든요. 제가 환자분 치료하다 보면은 잘 치료가 되다가도 어쩔 수 없이 직업적인 면 때문에 음주를 많이 하게 되면 다시 나빠져서 오시더라고요.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최대한 이제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밀싹즙입니다. 이런 밀싹을 즙으로 만들어서 복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치조골이 재생되려면은 이 치조골의 성분이 뼈잖아요. 이게 뼈가 재생되면 뭐가 필요해요? 칼슘이 필요하잖아요. 칼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칼슘제를 먹어서는 이게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칼슘이. 알약으로 먹어서는 15에서 20%밖에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서 흡수를 하기 위해서 위장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즙으로 먹으면은 한 60, 70%가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어떠한 그런 소화 과정 필요 없이도. 밀싹즙에는 굉장히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싹즙이 치조골 재생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을 없앱니다. 이제 밀싹즙이 가진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있고, 청혈,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 해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싹즙을 꼭 매일 100cc 이상 먹어라, 제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짜고 난 이제 찌꺼기가 있잖아요. 짜고 나면은 즙과 이 찌꺼기가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시 입에 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물고서 이렇게 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껌 같아요. 꼭 씹으면은 껌처럼 이렇게 이제 말랑말랑 하거든요. 한참 씹고 있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 이제 제가 이거를 소개했더니 정말 효과를 보셨다고, 씹고 있는 동안에 치통이 사라지는 걸 자기가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밀싹 요법을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소개해야 될 것은 이제 감자즙입니다. 생즙기로, 녹즙기로 감자를 이제 갈아서, 이것 역시 이제 즙과 찌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즙을 이제 한 2, 3분만 놔두면은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됩니다. 맑은 층과 약간 탁한 층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 맑은 층의 물을 주로 먹게 합니다. 이 맑은 층의 물을 먹게 하면은 좋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은 이제 비타민 C가 굉장히 많거든요. 비타민 C가 이 치조골 재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치조골과 치아가 있는데, 이 치조골과 치아를 붙여주고 있는 치간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간인대가 강해야 되는데, 이제 붙잡아주고 있잖아요. 강해야 되는데, 그 치간인대의 생성에 있어서 비타민 C가 조효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수적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감자즙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자즙이 하는 역할이 모든 점막에 이제 염증을 없애줍니다. 이 점막에는 구강부터 시작해서 위까지, 위장까지 다 점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 잇몸 역시도 점막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점막의 염증을 없애고 재생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죽염도 굉장히 좋습니다. 죽염도 알갱이 큰 거 저는 물고 있게 하는데요. 그 잇몸에 이제 염증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이제 큰 거를 이렇게 물고 이제 서서히 녹여 먹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잘 때라든지 자기 전에 이제 좀 이렇게 매달 물고서 이렇게 자게 합니다. 이것도 좋은 효과를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이요법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맨발 흙길 걷기 운동입니다. 맨발 흙길 걷기의 여러 가지 치료 기전 중 하나가 이제 접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염증이 생겼다라는 거는 이제 어떠한 것 때문에 생겼냐면은 이제 활성산소 때문에 그 활성산소가 가지는 조직 파괴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활성산소는 양전화를 띠고 있거든요. 근데 땅에 접지를 하게 되면서 발을 통해서 음전화가 들어와서 활성산소의 양전화와 결합을 해서 중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염증이 생길 원천이 차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혈액순환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치조골이 재생되려고 하면은 이 잇몸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도 맨발 흙길 걷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치아에 좋은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한약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 몸을 치료하면서 알아낸 방법인데요. 이것들로 이제 가글을 하게 합니다. 5분 정도 물고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켜도 좋고요. 뱉어도 좋으시고 이러한 방법들을 쓰게 합니다. 이제 또 치아를 좋게 하는 방법 이제 또 말씀드리면요. 잇몸 마사지가 있습니다. 그 혀로 이제 이렇게 안쪽 바깥쪽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시고 돌려주시고 그런 이제 좋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치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래와 윗니를 이렇게 살짝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이제 살짝 이렇게 서로 부딪혀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자극을 주는 건 조금씩 이러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실 때 뭐 가만히 있을 때 그냥 그렇게 잊지 마시고 이제 계속 잇몸 마사지, 그다음에 고치법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치아에 이제 혈액순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을 다 하시다가도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위중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숨겨진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꼭 발치하지 마시고 저에게 상담을 하셔서 그 원인을 밝혀내시고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제가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꼭 이제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